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4월 4주차의 마지막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 일정,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최대어로 꼽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미리 살펴볼 텐데요. 회사 내용보다는 과연 참여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분석은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고 예상 균등과 예상 경쟁률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마린솔루션은 LG엔솔 이후에 공모 규모가 최대치인 대어는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사업 전망은 어떤지, 공모가는 적정한지,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지주 중에 조선해양 부문의 한 계열사입니다. 지난 2016년 HD현대중공업에서 선박 관련 유무상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을 통합해 떼어냈고요.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선박의 유지와 보수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본업이자 주요 사업 부문은 선박의 AS를 담당하는 애프터마켓 솔루션 부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신조선이 고객사에 인도된 이후에 선박 수명이 25년에서 3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인 엔진과 보조 엔진, 전장품, 보일러, 기타 소모품 등등을 유지 보수하거나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부문은 수주를 한 번만 따내면 25년에서 30년 동안은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는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 부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 5년 단위로 정기 검진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한 척당 총 4번에서 5번 정도의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 수명 동안에는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게 되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민감한 조선업보다 선박 사후관리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중공업 그룹이 만든 신조선 부품과 엔진 AS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선 대형 엔진 부문에서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등에 업고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수혜를 특별한 경쟁 없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우려가 크지 않으면서 신조선 증가로 성장은 담보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증권신고서를 보니까요, 본업인 선박 AS 못지않게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 부문이 또 있더라고요. 신조선의 연료유를 공급하는 벙커링 부문입니다. 2022년에는 AS 부문보다도 매출이 더 컸고 비중도 47%로 가장 높았어요. 이 사업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HD현대중공업 등이 선박을 새로 건조하게 되면 첫 출항을 할 때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HD현대마린솔루션이 HD현대오일뱅크로부터 선박용 연료인 벙커CU를 사와서 신조선에 채워넣는 역할을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때그때 연료를 사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물론 매출이 잘 잡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회사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기는 했겠지만 약간은 계륵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왜냐? 그동안은 외형 확대에 일조를 했겠지만 점점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이끈 건 친환경 트렌드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LNG선이나 메탄올선, 암모니아선 등등의 대체 연료 선박들.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인 벙커CU의 사용량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은 무엇이 있느냐? 증권신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이오,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사업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벙커링 부문의 실적은 성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또 기대해 볼 만한 회사의 성장 동력들이 있기는 해요. 아직은 매출 비중이 낮긴 하지만 친환경 개조와 디지털 솔루션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 개조 시장이 개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선박에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넘어서 엔진 자체에 대한 개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친환경 엔진으로의.
그렇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LHD현대의 조선 계열사들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LHD현대마린솔루션의 성장성과 수익성 향상이 함께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친환경 부품은 더 비싸기 때문에 남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선박의 친환경 개조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회사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넘어가서 디지털 솔루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최근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디지털 전환, 자율 운행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선박 또한 자동화, 전동화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현재 선박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십 운항 시스템, 전기 추진 보조 장치 등등의 제품을 L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선박에 탑재한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납품된 제품으로부터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션와이즈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션와이즈는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선박의 성능을 예측하고 탄소 배출량을 예측해서 그 절감을 위한 최적의 운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물리적인 장치 설치나 투자가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4년 2월에, 올해 2월에 포스코와 첫 상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거든요. 반응이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친환경 개조와 디지털 솔루션이 앞을 내다보고 준비 중인 사업 부문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회사는 HD 현대그룹 계열사와의 캡티브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리스크로 꼽자면 꼽을 수도 있겠는데요. 조선업의 업황이 현재 매우 좋고 세계 1위의 조선사가 뒷배라는 것은 장점이 더 크다. 장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표를 보면 친환경 선박 개조에 있어서는 캡티브 외의 매출 비중이 45.7%로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디지털 제어 또한 포스코의 매출이 24년부터 잡혔고 앞으로 좀 캡티브 외의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보고 실적 간단히 체크를 해보죠. 매우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당연히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요. 꾸준히 매출이 성장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부문은 마진율이 거의 30%가 나온다고 해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 영업이익률이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수혜를 누리면서 성장을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체크하겠습니다. 총 89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로는 73,300원에서 83,4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7,423억 원, 시가총액은 약 3조 7,071억 원에 달하는 대형 IPO입니다.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는 하죠. 상장은 5월 8일 어버이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많으니까 좀 잘 챙겨봐 주세요. KB, 신한, 하나, 대신, 삼성까지 5개가 있습니다. 자, 신주 모집 50%와 구주 매출 50%로 공모를 하거든요. 50%에 달하는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 KKR 되겠습니다. 재무적 투자자고요. 이번 IPO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주 매출은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기존 주주의 주머니 불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기는 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APR, 현대임스, DS 단석, 구주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APR은 심지어 최대 주주의 구주 매출이었고 현대임스와 DS 단석은 똑같이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상관없이 다들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구주 매출을 통해서 어차피 엑시트해야 되는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을 미리 처분한 덕분에 상장일의 수급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넘어가서 우리사주 조합에는 20% 최대치를 배정을 했더라고요. 상단 기준 약 1,485억 원에 달하는 규모고요. 직원 558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미달의 발생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미리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16%로 10%대 매우 좋은 조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이 공모 물량만 유통 가능한 구조인 거죠. HD 현대와 KKR이 지분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의 조건은 좋고요.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938억 원 정도. 여기에서 의무 보유 확약이 걸리면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 단순히 지금 유통 가능 금액으로만 보면 APR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KKR은 구주 매출 이후에도 24.2%의 지분이 남아있긴 한데요. 상장 후에 6개월간은 의무 보유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행사 가격 5만 원에 미행사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과 주식 매수 선택권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2024년 12월 25일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교 기업으로 같은 계열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해외 기업 3개를 선정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PER이 31.5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선 업종에 그리고 AES 사업에 30배 넘는 펄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은 작년에 당기순이익을 반짝 시현하면서 펄가 굉장히 높게 잡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마저도 작년 3분기에 이연 법인세 환급에 따라 일회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그 밖에 해외 기업들은 또 사실 매출 구조를 정확하게 따져보면 선박 AS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래서 이 높은 펀은 선박 AS에 대해서 받은 밸류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여급들에서는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훨씬 박해지기는 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늘상 고평가 논란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펀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KKR이 21년에 이 회사의 지분 38%를 약 6,543억 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분 100% 기준으로 밸류는 약 1조 7,200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고 2020년 온기 순이익인 1,080억 원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퍼 15.9배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한 퍼가 31.5배로 3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사실 실적만으로 보면 그렇게 큰 폭의 멀티플을 인정할 만한 성장은 아니었다. 완만하게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높은 밸류는 이번에 구주 매출을 통해 엑시트 계획을 하고 있는 KKR에만 좋은 거 아니냐,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정확하게 이런 밸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IPO 시장이 아니라서 이번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수익 구간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시가총액은 23년 온기순이익인 1,511억 원에 퍼 31.5배를 곱해서 약 4조 7,613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0만 6,113원을 산출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0.9%에서 21.4%, 무난한 수준이긴 하네요. 적용을 해서 최종 밴드인 73,300원에서 83,400원을 도출한 거죠.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가격 얘기는 좀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그룹의 선박 AES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캡티브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AES는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수주를 따내면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알짜배기 사업 구조였고요. 벙커링 사업 부문의 성장 둔화가 우려되긴 하는데 친환경 선박 개조와 디지털 솔루션 부문에서의 성장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매우 안정적이기는 했죠. 재무적 투자자의 구조 매출 50%는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덕분에 상장일의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16%로 매우 적은 편이고 기존 주주가 없었고요. 그리고 상단 기준 약 5,938억 원 규모로 APR보다는 가볍습니다.
자, 상장일까지도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다면 주당 수익이 꽤 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평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또 LCD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와 앞서 상장했던 현대힘스의 좋은 성과가 충분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겹쳐있는 일정 중에서는 LCD 현대마린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청약을 위한 기본 정보들 한번 챙겨보고요. 예상 균등과 예상 경쟁률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권사별 배정 수량과 균등 수량 그리고 그동안 해당 증권사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참고 청약 건수를 써놨는데요. KB증권이 배정 물량이 119만 4,908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신한과 하나증권이 41만 2,037주 대신과 삼성은 10만 3,009주입니다. 보면 KB, 신한, 대신은 LG엔솔의 주관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좌가 이미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계좌 수 대비해서 균등 수량이 그나마 많은 증권사는 이 중에 하나증권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균등만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쩌면 하나증권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일을 실제로 보면서 유리한 곳을 비교해서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KB만 1,500원이고 나머지는 다 2,000원이고요. 기본적으로 청약 한도가 KB는 3만 주, 12억 5,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대 등급이면 더 높을 거고요. 신한은 온라인 청약 시에 2만 6천 주, 10억 8,420만 원. 증거금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자, 하나증권은 8억 3,400만 원, 대신은 2억 850만 원, 삼성은 1억 425만 원. KB, 신한, 하나가 한도가 높기 때문에 큰 손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경쟁률은 아무래도 비슷비슷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좌 개설은 대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약 당일의 개설로 바로 참여 가능하고요. 대신은 4월 24일까지 개설을 해 놓으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모 규모가 그나마 비슷했던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약 150만 건 정도가 참여를 했었네요. 그래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150만 건.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74주. 그나마 비교적 높은 확률의 추첨 한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금은 공모 규모와 청약 건수 그리고 중요한 청약 한도를 고려했을 때 한 32조에서 35조 원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약 700에서 800대 1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감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대 1 기준으로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증거금은 3,336만 원 정도. 예상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4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코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간만에 상장도 있고 청약도 있고 좀 즐겁고 생기 넘치는 한 주가 되겠네요. 내일 아침 신한 제12호 스펙의 상장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안녕.